챕터 7정 최대 최소와 미분인데 최대 최소와 미분은 우리 그 내용이 극대극소와 미분에다가 x 범위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 1번 미분에서의 최대 최소 문제는 과연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그냥 극대극소인데 극대극소하면 그래프가 이래 나오잖아. 그럼 극대극소하면 얘가 그래프 모양이 나오는데 최대값 최소값은 없지. 그런데 거기 x 범위를 여기서 요까지다. 여기서 요까지다 이래 잡아주면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프만 따지니까 당연히 이게 최대값이고 맥시멈이고 요놈이 최소가 된다. 이렇게 되지. 이렇게. 이시오. 또는 얘 그래프가 여기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최소는 극소점이 아니라 얘가 최소가 되지. 이렇게. 됐지? 그래서 최대 최소라는 것은 그래프를 어디까지 잘라내느냐. x 범위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그런데 이게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는 얘가 원래 최대 최소라는 건 실제 생활이거든. 실제에서 우리가 필요로 한 건 최대 최소지. 그래프 경향도 그렇지만은 최대 최소가. 그래서 우리가 fx식을 만드는데 그 식이 3차 이상의 식이거나 또는 초월함수이다 이게야. 그때는 미분을 하면 그래프 모양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프가 대강 이런 모양이다 이런 뜻이지. 그래 그래프 모양이 나오면 그때 최대 최소는 우리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3차 이상의 식이나 초월함수가 나오면 바로 미분을 통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야. 그게 최대 최소와 미분 이래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관건은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관건은 여러분이 fx식을 형성할 때가 관건이에요. 이 fx식을 형성할 때 뭘 해야 되냐면 문자 통일을 해야 돼. 우리에서 원은 문자 통일이고 이게 이 문자 통일을 잘하면 성공하고 못하면 까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까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의 팁, 문제 풀이의 팁은 fx가 x의 식을 만들 때 fx 이꼴 x의 식, 얘가 뭐 넓이다 하면 넓이를 x의 식으로, 부피다 하면 부피가 최대일 때 하면 부피를 x의 식으로 이렇게 이게 무엇이 주어지든 그걸 x의 식 또는 뭐 t의 식으로 나타내야 돼. 그때 보면 문자 통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자를 통일해 줘야 된다고. 요게 관건이 된다는 거. 요거 문제에서 또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나면 이 문자 통일만 성공하면 일단 끝났어. 그럼 문제는 그다음부터 너무 쉬워. 그다음부터 팁이야. 뭐냐면 그 식을 미분했을 때 x값이 조건에 맞는 x값이 딱 이상의 한 개뿐이야. 이 문제에서는. 항상. 왜냐하면 최대값을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 이러면 하나가 답일 거 아니에요. 그지? 최대값이랑 최소값. 그러니까 미분에서 보면 미분에서 그 x값이 보면 거의 대부분 그래. 거의 대부분 보면 뭐 극대값이랑 극소값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조건에 만족하는 x값은 둘 중에 하나라고. 그게 답이야. 이게 바로 이게 팁인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면 딱 보면 눈에 보여.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자 이거지. 이게 팁이 된 이유는 별게 아니라 딱 보면 조건에 맞는 x값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게 그 x값이 최소값을 구했다. 최소값을 구했다면 그게 극소값인지 극대값인지 그 비교하지 말라 이거야. 비교하지 말고 최소값이니까 당연히 극소값이라 이거지. 그래도 뭐.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바로 답으로 가자 이게. 시간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이걸 설명해 준 거야. 근데 실제 되게 중요해 그게. alright. 자 그러면 이번에 수학에서 나오는 최대 최소 문제를 전부 정리해봤죠 선생님이. 자 요거 당연히 별표 6개 대단한 거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거 완전히 뭐 대형 원착 복단을 터뜨려도 되는 거죠. 요런 거 정리해주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자 그래서 하나씩 보게 되면 첫 번째 보통 우리가 2차식이다. 2차식이다 하면 90%가 바로 2차 함수의 꼭지점입니다. 2차 함수의 꼭지점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 값을 구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최대 최소 문제를 딱 봤는데 그게 제곱을 할 거야. 2차식이다 이러면 여기로 빠져. 그런데 그 문제가 보니까 뭐 양수라는 말이 주어져. 근데 이 양수라는 말이 예외가 뭐냐면 지수야 지수. 지수일 때는 예외야. 왜냐면 지수는 뭐냐면 애초에 양수니까. 그 외에는 양수라는 말이 툭 떨어져. 그 다음에 식이 특히 또 역수관계식이다. 그러면 이게 100%예요. 이게 100%. 거의 양수라는 조건이 떨어지면 한 80% 의심해야 돼. 이거 상기 문제일 거다. 산수평균 기하평균 문제일 거다. 그런데 역수관계식이 딱 떨어졌다. 이거 100%야. 100% 산술 기하평균 문제. 산술평균 기하평균 문제. 그런데 그 다음 세 번째가 x가 이래 분수식인데 그냥 분수식이 아니라 밑에도 x의 분자도 x의 식이고
분자도 x식이고 분모도 x식이야. 이렇게 분자 분모 다 x식으로 되어 있는 분수식이 탁 나와. 아, 그러면 이거는 실근 조건 판별식을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세 번째 거 대해 좀 수준이 높은 거예요. 수준. 그 다음 네 번째 거 도형에서의 최대 최소 진짜 너무 중요하죠. 도형에서 예를 들어서 뭐 x 플러스 y가 최대가 될 때 최소가 될 때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 2x 마이너스 y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그 식을 k라고 둬 항상. k라고 둬서 이 k가 뭐냐를 선언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여기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니까 요 k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y절편이다. 라고 성격을 파악한다고. K의 성격. K 성격을 파악하고 나면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통해서 그래서 그래프에 적용해가지고 최대 최소값 구하는 거야. 이거는 must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must로 여러분들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파트. 시험에 수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각함수에서의 최대 최소.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는 삼각함수 자체가 우리가 사인 세타나 코사인 세타가 원래 그 자체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라는 최대 최소값을 갖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평범합니다. 이거 유명한 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그 다음 여섯 번째 원구에서 최대 최소 거리라고 해서 자주 나오는데 그건 바로 중심까지 거리.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거기에다가 더하기 반지름하면 최대고 빼기 반지름하면 최소가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거 워낙 중요하지. 공간도형에서는 9로 나오죠. 그 다음에 좌표평면에서는 1으로 나오는 거지. 그 다음 마지막에 아까 설명했던 건데 만약에 그 식이 3차식이나 초월함수다. 그러면 최대 최소 문제는 미분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오늘 배우는 게 요거예요. 갑시다.